오늘은 외국 항공사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미리 거의 완벽하게 작성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인 커버레터와 레주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아마 유튜브 초창기에도 이 이력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조금 더 업데이트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커버레터와 레주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CV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분들께서는 CV는 CV 커버레터의 줄임말 아닌가요? 해서 지원서에 커버레터만 업로드를 하고 정작 이력서를 업로드 안 하시고 수업에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CV란 레주메하고 결국은 같은 개념의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CV는 Curricular Viate라는 아주 상세하게 따지면 둘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CV나 레주메 둘 다 이력서를 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커버레터랑 헷갈리지 마시고 커버레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사 담당자에게 쓰는 편지글이에요. 레터가 편지글이잖아요, 여러분. 인사 담당자에게 저의 이력서를 읽기 전에 간단히 하고 싶은 말을 편지 형식으로 쓰는 것이 커버레터예요. 그래서 커버레터는 이력서 앞에다가 붙이는 편지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영문 이력서는 기본적으로 항공사에 따라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외항사에서는 대부분 자유 양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이력서 포맷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사 담당자의 관심을 끌어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작성하면 됩니다. 승무원 채용이므로 아무래도 승무원과 관련된 과거 경험과 성과 위주의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쓰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최대한 2장 안에 모든 것이 담기도록 작성한다고 했는데 2장이라는 것은 커버 레터 한 페이지예요. 레주메 한 페이지입니다. 한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페이지. 눈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 안에 모든 나의 이력을 집약적으로, 요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력서인데요. 카타르 항공 면접관의 경우 이 한 페이지를 넘어서 뒷장으로 넘어갈 경우 아예 뒤를 넘겨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꼭 한 페이지 안에 모든 이력 사항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여백을 줄여서라도 한 페이지 안에 넣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너무 산만하지 않은 깔끔한 폰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PDF 파일을 사용해서 버전이 다를 경우에 글자가 깨어지거나 칸이 내려가서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림 파일인 PDF 파일을 사용해서 업로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문 이력서에서 연락처나 주소를 제외한 모든 개인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사항, 주량, 희망 연봉. 간혹 가다가 희망 연봉을 쓰라는 칸이 있는 이력서를 본 적도 있는데요. 희망 연봉에는 그냥 회사 내규, 즉 Company Regulations라고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영문 이력서가 한국어 이력서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밑에 내려가서 5번을 보시면 1인칭 주어 I를 생략하고 생생한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동사, 현재 하고 있는 일이면 I를 생략한다고 해도 동사 자체가 현재형이겠죠. 현재형을 쓰시면 되고 보통 과거에 종료된 이력 같은 경우는 과거형 동사를 사용해서 세부사항을 2개 정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력서 작성 시 유의사항 2번으로 가서 읽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도록 간결하고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독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독성이 뭐죠? 딱 이력서를 받아봤을 때 한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바로 가독성인데요. 이 가독성을 있게 하려면 여백을 활용을 적절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 굵기라든지 들여쓰기라든지 한 줄 띄우기라든지 등의 여백을 활용하셔서 눈에 쏙쏙 들어오는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문 용어 및 약자는 사용을 하지 마시고 약자를 사용하실 때는 괄호에서 풀어서 쓰시던지 웬만하면 풀 명칭으로 다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력과 학력은 최근에서 과거 순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력이 가장 위에 와야겠죠. 3번 학력 기술 시 대학 전공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경력 기술 시 파트타임 인턴십 포함합니다. 담당 업무를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대학 이름보다는 어떤 전공을 몇 년간 배웠는지를 더 유심하게 보고 회사보다는 그 안에서 본인이 맡았던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후 반드시 이력서 첨삭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2, 3회 정도는 꼼꼼히 첨삭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먼저 카테고리를 살펴볼 텐데요. 카테고리만 한번 놓고 볼게요. Personal Information. 두 번째가 Objective. 세 번째가 Skill Profile Qualification. 네 번째가 Education. 다섯 번째 Work Experience. 여섯 번째 Certificate. 일곱 번째 References. 여덟 번째 날짜, 성명, 자필 사인.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게 A4 용지 2장 정도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경험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 얘네들을 전부 한 페이지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생략이 가능한 카테고리들은 생략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언급했던 8가지 카테고리들 중에 어느 카테고리를 생략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1번 Personal Information.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이거든요. 성함,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여기서 집 전화번호는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인적사항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네, 생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메일로 계약서라든지 어떤 조이닝 날짜 같은 것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문서들이 오고요. 합격 후에도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때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합격해도 여러분 조인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 번째 카테고리는 Objective, 지원 목표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승무원을 지원하는 그 링크로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가 남는다면 쓰셔도 괜찮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오브젝티브 카테고리를 생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킬 프로파일 퀄리피케이션. 보통 프로파일이라고도 하고 퀄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세네 항목 정도 골라서 나의 키 스트렝스를 쓰는 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3개나 또는 4개 정도 써주는데 얘네들은 사실 추상 명사, 추상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는 별로 설득력은 없습니다. 뒤에 증명 사례나 스토리로서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력서에서 면접관들이 그리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도 생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꼭 이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버레터 본문에 저희의 키 스트렝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본문에 요약적으로 한 3-4항목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력서에는 한 페이지 안에 모든 이력을 다 담아야 하는 만큼 이런 추상 명사들은 좀 제외를 시켜주는 게 더 깔끔한 이력서를 위해서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education. 자, 학력사항과 지원 업무 관련 수강 및 연수 내용들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졸업 예정자나 직무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학력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죠. 아직 학생이시거나 졸업한 지
뭐 1, 2년 내로 일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대학 시절에 했던 그런 활동, 교환학생이라든지 해외 경험 또는 승무원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고등학교까지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에는 최종 학력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특수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나 그런 좀 승무원에 도움되는 특수고등학교를 나오신 경우에는 에듀케이션의 대학교 밑에 고등학교도 쓰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냥 일반고를 나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종 학력만 쓰라고 합니다. 중동항공사처럼 고졸 이상이 지원 자격인 경우 이 에듀케이션 란도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고 그냥 전공에 대해서 왜 선택했니? 뭘 배웠니? 정도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학교 이름 그리고 전공 그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work experience인데요. 기업체들이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장 최근이 가장 위에 오도록 기입을 해야 되고요. 읽기만 해도 지원자가 무엇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학생인 경우 경력이 적거나 없기 마련인데 이때 빈칸으로 남겨두시기보다는 인턴십, 자원봉사, 연수, 개인지도 등의 경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세 설명은 내 팀에서 수행한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 이력서는 나를 돋보이게 하고자 쓰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내가 돋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일들 위주, 내가 한 성과 위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certificate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승무원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쓰시는 곳이고요.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운전면허증 이런 거는 관련이 없겠죠. 그런 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이 없으면 이 카테고리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reference, 이력서에 available on request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자리가 부족할 경우 기입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날짜, 성명, 자필, 사인 있는데 이것도 보통은 써주는 게 원칙이고 내가 펜을 들고 여기 날짜와 내 이름 사이에 사인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것마저도 자리가 부족하다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자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경험이 엄청 많다. 50개국, 100개국 도시를 여행을 다닌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겠죠. 만들어서 overseas experience 이렇게 써서 카테고리를 생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봉사활동 경험이 많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봉사활동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쭉 관련된 이력을 쓰시면 됩니다. 네, 보통 워크 익스피리언스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것을 다 요약적으로 쓰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면접관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돋보이도록 그리고 관심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문 이력서 샘플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제목처럼 커다랗게 써주시고 주소, 핸드폰, 이메일 이렇게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서를 쭉 보시면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이력서를 썼는데요. 이거를 한 페이지로 우리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생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인적사항, 주소, 모바일, 이메일 얘는 생략 안 된다고 했고요. 오브젝티브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X표 칠 거고 프로파일도 X를 할 거예요. 필요 없고 만약에 정말 쓰고 싶다 그러면은 커버레터 본문에다가 요약적으로 써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education보다 work experience가 먼저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면접관이 가장 유심하게 보는 부분은 work experience 부분이라서 이렇게 앞으로 빼서 작성을 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A4 용지 반 정도의 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학원까지 나오셔가지고 지금 대학원을 쓰셨고 만약에 대학원을 지금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대학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는 삭제를 해주시고 대학원만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종 학년만 써주시고요. 수상 내역 같은 경우도 뭐 장학금을 받고 대회 나가서 금메달 받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승무원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상 내역도 카테고리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티피켓 가서 토익 점수, 외항사 중에 토익을 보는 항공사가 있으면은 이거 해당 내용을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캐스이처럼 리스닝, 리딩 따로 점수를 요구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따로 점수도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 쓰셨는데 이런 거는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외항사에서는 언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랭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뭐 코리안, 네이티브, English, fluent, 뭐 Spanish, fluen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랭귀지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in every detail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자리가 없으면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짜, 성명, 사인 이것도 자리가 없으면 생략 가능하세요. 다시 올라가서 생략 이렇게 했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에서 먼저 보시면은 이제 포지션이 가장 앞에 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는 회사명을 가장 앞에 쓰고 싶다. 그러면은 회사명을 써주시고 다음 포지션, 소재지 이런 순서로 써주셔도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한 거를 맨 앞에다가 빼서 써줬고요. 회사명, 소재지, 그 다음에 기간이 있는데요. 기간 같은 경우는 시작 날짜가 있고 끝난 날짜가 있는데 만약에 현재 재직 중이다 라고 하면은 끝나는 날짜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present 또는 current 이런 글자로 현재 재직 중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사를 써서 잘 써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재직 중이면은 이 동사들도 현재형 또는 ing로 변환을 시켜주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아직 종료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를 조금 현재형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종료된 일 경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과거형 동사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4개 정도를 쓰셔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좀 줄여서 2개 정도의 세부사항만 써주실게요. 이 2개도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되겠죠. 내가 했던 업무, 주요 업무 중에 승무원의 업무하고 관련이 된 거 2가지 정도, 아주 관련성이 있는 것들만 2가지 정도 뽑아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최근에서부터 과거 순서에 이런 일 경험을 쭉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education 같은 경우도 아까 이 친구는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원 써주셨는데 여기에서 뭐 대학원 이름이라든지 소재지 이렇게 써주시고 미국에서 공부한 거 있으면 미국에서 이렇게 써주시고 이 세부사항도 이렇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줄 정도 뭘 했는지 attended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to 뚜루루루 이렇게 써주시는 정도로 간단하게 뭐 했는지만 써주시면 되지 너무 많이 쓸 경우 분량이 턱없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요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원 썼기 때문에 학부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도 생략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시기 전에 내가 과거에 한 일들 중에 승무원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 라고 쭉 먼저 브레인스토밍 해보시고 이력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요약을 잘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꼭 꼼꼼하게 첨삭을 받으셔서 거의 오탈자라든지 포맷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벽한 그런 서류를 내는 것들이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들여쓰기를 했는데요. 워크 익스피리언스 카테고리를 썼고 한 칸 넣어서 포지션 쓰고 좀 많이 넣어서 회사명 쓰고 또 들여서서 점점 이런 표시를 이용해서 가독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자가 여기 너무 많이 뭉쳐 있다 싶으면 요런 서울 코리아 요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요 날짜 아래로 옮겨서 조금 더 가독성을 높여 주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지금 벌써 제가 30분 정도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편은 이력서에 대한 설명만 하고 다음 편에서 커버레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커버레터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주메 쓰는 방법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 애슐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